여러분은 늑대인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보름달만 뜨면 늑대로 변해서 인간들을 해치고 다니는 무서운 늑대인간? 아니면 소설 정글북에 등장하는 늑대에게 키워진 소년 모글리가 떠오르나요? 어떤 걸 먼저 떠올리든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늑대인간들, 이번 영상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랄릿 파티다르.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에 사는 소년 랄릿 파티다르는 일명 늑대인간 증후군이라 불리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늑대인간 증후군이란 선천성 다모증의 일환으로 태어날 때부터 머리와 온몸에 털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깎아도 털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 결국 온몸에 털이 뒤덮이게 된다고 합니다. 랄릿은 아기 때 이 병을 발견했는데 부모님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랄릿을 향해 원숭이, 늑대인간이라며 손가락질했고 친구들도 돌을 던지며 랄릿을 놀려댔죠. 어린 랄릿은 그럴 때마다 가족들 품에 안겨서 울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소녀는 자신의 특별한 외모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세상의 따가운 시선에 당당히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랄릿은 털로 뒤덮인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며 늘 밝은 모습을 유지했는데요. 그런 랄릿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주변 친구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소녀는 자신만의 매력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어 학교에서 유명한 인기 스타로 등극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쁜 도둑들을 잡는 훌륭한 경찰이 되고 싶다는 랄릿. 경찰이 되어 정직하게 번 돈으로 부모님을 모시며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늑대 소녀 카말라와 아말라. 1920년 12월 인도 고아원을 운영하던 자알은 밤 동안 자신의 가축을 잡아먹은 호랑이를 찾아 사냥꾼과 함께 숲속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동굴, 기이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나던 그 동굴 속엔 늑대 새끼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일행에게 이빨을 내보이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는데요. 그 정체불명의 괴물은 바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어린 여자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물로 여자아이 2명을 잡은 자알 일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소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7살에서 8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들은 서로 원숭이 같은 소리를 내며 네 발로 기어다녔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카말라와 아말라라는 이름이 지어진 아이들은 밤마다 늑대와 똑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날고기만 먹었는데요. 자알은 아이들을 인간처럼 키우기 위해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새 환경에 적응을 못한 탓인지 동생 아말라는 병을 앓다가 숨을 거뒀고 언니 카말라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옷을 입고 2발로 걷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지만 1929년 17살의 나이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소설 정글북이 나오고 약 25년 뒤에 발생한 위해 사건은 전 세계에 화제가 되기도 했죠. 레리 고메즈. 멕시코 출신의 늑대인간 레리 고메즈 씨는 온몸에 털이 무성하게 자라는 늑대인간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레리 씨의 학창시절은 지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남들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는데요. 어릴 때 친구들로부터 울프보이라며 놀림을 당했지만 레리 씨는 오히려 더욱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그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었는데요. 2011년 헐리우드 영화 워터포 엘리펀트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레리 씨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신의 외모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후 그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한편 레리 씨는 지금껏 사귄 여성이 35명이나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자신을 스토킹한 여성까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몸에 무성하게 자란 털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을 강한 남자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의 예명을 딴 울프보이라는 토크쇼까지 진행하는 레리 씨는 겉모습보단 내면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이야기가 외모에 자신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숀 앨리스. 영국의 자연주의자 숀 앨리스 씨는 자기 가족만큼이나 늑대를 사랑하는 진정한 늑대인간입니다. 숀이 늑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늑대와 만난 그 순간, 쇼는 늑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죠. 그 후 2년 동안 야생 늑대 무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늑대들의 행동 습성을 익혀나갔고, 2005년 사냥꾼에게 어미를 잃은 3마리의 새끼 늑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3마리의 늑대와 무리를 지어 생활하던 쇼는 무리의 지도자 역할까지 맡으면서 새끼 늑대들에게 거친 늑대의 삶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늑대 무리에서 먹고 자고 싸우며 늑대들과 함께 일원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의 규모도 점점 커져갔다고 하네요. 늑대는 식사 시간에 자신의 지위를 확인한다고 하죠. 쇼는 가장 좋은 부위인 염통, 콩팥, 간 등을 먹으며 늑대들에게 리더의 지위를 알려야 했고, 날것으로는 먹을 수 없었기에 먹이의 배를 미리 갈라 내장을 살짝 익힌 후 다시 뱃속에 집어넣고 늑대처럼 먹었다고 합니다. 현재 쇼는 늑대센터를 운영하면서 늑대와 어울리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늑대 무리로 돌아가면 늑대들은 여전히 쇼를 리더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늑대들은 잔디 위에서 뒹굴며 슌과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귀여운 강아지처럼 애교를 피운다고 합니다. 늑대 소녀 엘리자베스 도어티. 1887년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태어난 앨리스 엘리자베스 도어티. 늑대 인간 증후군, 이른바 다모증으로 진단된 첫 미국인이었습니다. 앨리스는 태어날 때부터 5cm가 넘는 길고 매끄러운 금색 털로 온몸이 덮여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튀는 용모의 아이는 곧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야깃거리가 되었죠. 앨리스의 아버지 엘로시우스는 딸을 보고 싶어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한 가지 돈벌이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온 가족과 함께 미국 중서부 지역을 다니며 앨리스를 이용해 이상한 쇼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로 갈수록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와 유리창 안에 전시된 앨리스를 구경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하는데요. 앨리스는 미네소타 털복숭이녀로 불리며 미국에서 일약 스타가 되었죠. 앨리스가 5살 때 얼굴의 털이 13cm 정도까지 자라났고 청소년기에는 무려 23cm까지 자라났다고 합니다. 기이한 겉모습에 괴물 취급받았지만 사실 그녀는 평범한 어린 소녀일 뿐이었는데요. 항상 이웃집 소녀같이 활발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요. 실제로 소녀를 만나본 기자들은 앨리스가 놀길 좋아하고 밝고 호기심 많은 소녀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전국 투어쇼는 앨리스에게 항상 스트레스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건처럼 전시되는 걸 싫어했다고 합니다. 전국을 옮겨다니며 투어를 계속한 끝에 가족은 풍족하게 살 만큼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1915년 앨리스가 청소년기쯤, 그제서야 앨리스는 그 이상한 쇼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평범한 여성으로 살아가던 앨리스는 1933년 6월 13일 46살의 나이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마르코스 로드리게스 판토하. 한때 늑대들에게 키워져 현실판 모글리로 불렸던 스페인의 마르코스 로드리게스 판토하 씨. 로드리게스 씨는 3살 때 어머니가 동생을 낳던 중 사망하면서 아버지와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학대했고 결국엔 다른 여성과 살기 위해 그를 버리고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배고픔의 산속을 헤매다 만난 것이 바로 늑대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미 늑대가 어린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것이었죠. 어미 늑대는 자신의 새끼들에게 고기를 먼저 먹인 뒤 로드리게스 씨에게도 고기 한 덩이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때 로드리게스 씨는 어미 늑대가 자신을 공격할까봐 고기를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어미 늑대는 코를 사용해 로드리게스 씨에게 고기를 한 번 더 내밀었다고 하죠. 그리고 혀로 로드리게스 씨를 핥아주면서 진정한 늑대 인간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 그는 19살이 될 때까지 12년간 늑대 가족과 살다가 우연히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돼 늑대 무리로부터 구조 아닌 구조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때 로드리게스 씨의 모습은 헐벗은 채 맨발로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경계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냈다고 합니다. 또 오랫동안 맨발로 돌아다닌 탓에 발에 굳은 살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발에 굳은 살이 크게 박혀있어 바위를 발로 차도 공을 차는 것처럼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드리게스 씨는 자신이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것이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이 살았던 산으로 되돌아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머물렀던 동굴은 사라졌고 그곳엔 집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결국 형제 늑대들을 다시 찾게 되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지는 탓에 처음엔 늑대들도 경계하며 거리를 두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늑대들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재 70대 노인이 된 로드리게스 씨는 작은 집에서 얼마 안 되는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온 뒤 사람들에게 사기와 학대를 당하며 살아온 로드리게스 씨. 인간들과 살면서 자신의 삶이 실패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는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늑대들과 함께 살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